그만큼 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네. 어리석은 판사들이지요. 그렇죠. 예. 그런 판사들은 역사의 죄인입니다. 죄인. 예.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자꾸 저울질하는 거는 우리 쉬운 말로 기생오라비 근성이라 그러지요. 목사님, 좀 좋은 세상이 돼서 다시 만나 예. 뵙고 싶었는데 뭐 나날이 위기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좋은 세상이 오는 용트림이라고 봐야지요. 네. 예. 근데 한국의 우리 역사 자체가 삐그닥 밑바닥을 헤매다가 끝에 탁 트이는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가집시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탄핵 이야기, 대통령 파면 선고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싶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미국에 계셨잖아요. 네. 대통령 파면되던 순간에. 네. 그래서 그 뒤로도 저희가 이번 파면 사건에 대해서 목사님의 좀 견해를 듣고 싶었는데 미국에서 또 돌아오시기까지 시간이 걸리시고 오셔서도 또 여러 가지 바쁘시고 네. 이제서야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 탄핵 인용 소식을 들으셨을 때 좀 심정이 어떠셨는지. 국민들이 속은 거지요. 매스컴이나 네. 여러 가지 그 분위기에 당연히 그게 기각될 걸로 알고 뭐 5대 3이니 4대 4니 실컷 퍼뜨려 놓고 네. 막바지에 뒤집었으니까 누군가가 국민들을 속인 거지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네. 그러고 민주주의 역사의 오점이지요. 네.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역사의 죄인이죠. 예. 그래서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내렸고 그것이 예. 결국 대통령 파면으로까지 이어졌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건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비상계엄이 잘했다 못했다 네. 타이밍이 맞다 안 맞다 논란 있지만은 비상계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까지 갈 일은 아니지요. 네. 비상계엄으로 인하여서 국민이 깨달은 것도 있고 네. 젊은 세대가 깨친 것도 있고 네. 교회가 많이 각성된 것도 있고 그러고 그 말만은 부정선거가 크로즈업된 장점들이 있지요. 네. 근데 그것을 탄핵을 인용했다는 것은 그런 세력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하나의 술수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나. 네. 그 상당히 불행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탄핵 정국의 유익들을 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예, 예. 잠깐 언급하셨는데 예. 그 견해는 지금도 변함 없으신가요? 그건 더욱 깊어지지요. 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어쨌든 조기 대선 국면이 이제 다가왔어요. 그야말로 좀 있으면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뭐 좌파 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독주하고 있잖아요. 좌파 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몇 년간 준비했지요. 네. 차근차근 준비했지요. 네.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네. 그런데 우리 보수 애국 세력에서는 엉겹절에 준비 없이 코트에 나선 거지요. 그렇게 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흐름이 있으니까 네. 이걸 역전승해서 이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후보가 뜬 걸 보니까 대법원이 원래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럼 이제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5월 15일로 첫 공판이 잡혔다가 6월 18일인가로 연기를 시켜버렸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그만큼 제 페이스를 잃은 하나의 증거지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고등고시가 되고 되었을 텐데 그 작태를 보면은 국민 평균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보고 아마 사법부 불신이 상당히 널리 퍼질 겁니다. 그러고 나도 지금 아들이 손주가 있다면 법과대학은 가지 마라. 판사는 되지 마라.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럴수록 더 가서 변화를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네. 어리석은 판사들이지요. 그렇죠. 예, 그런 판사들은 역사의 죄인입니다. 죄인. 예.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자꾸 저울질하는 거는 우리 쉬운 말로 기생오라비 근성이라 그러지요. 네. 자꾸 눈알 굴려가지고 좋은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옛날 말로 기생오래비 근성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나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소위 이제 좌파 진영 내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 네.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된다. 네네. 뭐 사법부를 없애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 듣고도 그렇게 연기하고 한다는 거는 줏대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법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판사들의 권위에 도전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악영향이 있지 않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그 앞에 또 네, 국민들이 이제 계엄령 자체가 네, 국민을 각성시켰듯이 네, 이런 형태가 좋은 걸음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보수 측에서 이걸 어떻게 승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느냐 역량에 달려 있지요. 네. 예. 근데 글쎄요, 지지율 흐름을 봐서는 뭐 여론조사를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추세를 봐서는 이제 대법원 선고가 있고 나서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 뭐 큰 데미지는 아닙니다. 없어 보여요 아직. 이재명에 대한 진가는 갈수록 내려가는 추세가 될 거고 네. 이제 이쪽 보수 세력에 지금 김문수하고 한덕수 두 사람의 경합 상태가 과제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오픈된 상태에서 병행을 잘하면 팍 뛰어올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그 점만 잘 살리면 네.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오늘로서 제가 봤을 때는 사법부 그리고 법원의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후보 자격이 없어질 일은 없어진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심판만 남은 네. 상황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번 그런 결정에 대해서 네. 역사에 책임을 져야지요. 네. 예. 만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온다면은 네. 사법부 자체가 1, 2년 지나서 크게 후회할 겁니다. 네.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 하고 네. 후회할 겁니다. 예. 네. 나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예.